서기 2017년 4년간 안드로메다로 출타 중이었던 대한민국 정치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헬조선 지구인들은 촛불 민심으로 하나 되어 탄핵 심판에 성공하였다. 그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노답 정치 타파를 위해 지구인들이 직접 대선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영문 모르는 대선 주자들 순순히 안드로메다행 특급선에 탑승하는데 우주네 우주. 와 이거 무중력 와. 상태. 이재명 후보님 무중력 어디 상태에서. 있습니까? 여기 오셨네 여기. 싸움 딱이라고 들렸는데. 그 말로만 듣던 싸움딱 한판 하시지. 요새 이런 거 안 합니다. 말로 할 수 있을 때는 말로 합니다. 아 말로. 네. 뭐 평화주의자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말로 할 수 있을 때는 말로 해야지 왜 갑자기 싸움을 아, 겁니까? 저 아무 말로 때나 싸우는 그죠. 사람 아닙니다. 말로, 아무 때나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으러 가는 대선 안드로메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YTL에서 별 노력을 다 하시는군요. 이렇게 뭐 돈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우주복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 변호사하고 저하고 입으니까 굉장히 싼 티나 보여요. 좀 없어 보이시죠? 그렇죠, 좀 없어 보이죠. 아 예.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 오늘 나와 계세요.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선 후보로 네. 나오셨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오해부터 풀고 가죠. 오해. 네, 오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선거를 치러서 사실 여러 번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는데 성남시의 후보로 나왔을 때는 이제 한 100만 유권자를 상대로 그렇죠. 하는 건데 이제는 5천만 유권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억울한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성남 시민입니다. 아하. 제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어. 그래서 제가 오해 리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그걸 딱 뜯어가면서 한번 잘근잘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네. 아 또 우주 소녀가 나타났어요. 아니 왜 별이 5개밖에 없어요? 아, 별 5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후보들이요. 이게 별 완전 뺑 둘러싼 게 제일 센 딱. 누가 이게 원수 누가 아닙니까, 잘못한 이렇게 거예요? 원수. 다음에 이게 뺑 돌려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 리스트. 이거는 뭐 네.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분노 조절 못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분노 조절 잘하죠. 잘하는데 이제 분노할 때 분노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셔서 그렇습니다. 되게 정치인들은 분노 잘 안 하죠. 자기 이익이 중심인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요즘에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님이 한 10년 전에 쓴 글이 화제가 돼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정치인이 아니고 변호사 시절에 술을 한 잔 먹고 쓰셨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 거 잘못됐다 그러고 그냥 성남에서 사는 시민이 있었습니다라고 있는데 보고 이재명 돼 있더라고요. 요즘 막 올라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간 신분 때는 그렇게 좀 화를 내면서 정부 정책에 욕도 하고 하지만 정치인이 됐으면 이게 좀 상대방 또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의 어떤 분노적인 업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은 선을 안 넘으려고 하죠. 적당히 그렇죠. 타협하고. 근데 저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는 포용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 사람하고 이웃 성격도 좀 안 맞고 나하고 좀 달라. 그래도 같이 지내야죠. 인정하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웃에 사는데 도둑이야, 도둑. 매 훔쳐가요. 죄송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협하고 옆에 그냥 좀 한 반만 훔치고 사세요. 저번에 10개 훔치시던데 이번에는 한 4개만 훔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항하죠. 저항하면 적당히 끝내죠. 왜냐하면 또 싸우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에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끝까지 끌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이게 아마 기성 정치를 대하는 다른 정치인과 저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단도직입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행이 좀 거치십니다. 아 그래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래
거친 은행, 사이다 은행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하고 싸움 날 수도 있고요. 은행 거치고 이거는 이 지지자들 봤을 때는 좋은데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 한번 실제로 상기를 해보면 제가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막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직설적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막말한 거 한번 아니요, 생각해 그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언어라는 말로 회피하고 속이고 그 속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선명한 두 분이 좀 생각납니다. 저쪽에서는 홍준표 후보. 그게 막말을 하시잖아요. 두 분이 본선 올라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아, 정말. 저를 자꾸 하지 말고. 네네네. 저를 샌더스 정도로 쳐주시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좀 네. 자, 두 직설적이고. 번째로 두 가야 번째 되겠습니다. 예. 오해 보겠습니다. 샥. 아하. 이 얘기는 정말 요거는 저 박지훈 변호사가 성향이 좀 보수 제가- 성향이기 때문에 요거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박 변호사 포퓰리스트를 뭐 참 별로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제가 좀 왜 그런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성남에 제가 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몇 개를 좀 보니까 전국 최초로 무상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1인당 15만 원을 무상 줬고요. 교복. 예. 그리고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시했다 그러는데 지원 대상이 87,940명.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치과 치료비하고 구강 관리 지원 사업도 시행을 했고 국가적으로 이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네. 제가 시장 된 후에 세금 더 내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아, 쓰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전임 시장은 열심히 뭐 시청사 짓느라고 엉뚱한 데 쓰고 실제 빚을 남겨놨는데 저는 그 빚 중에 3,500억 갚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세금을 전혀 더 걷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은 주민세 다 올렸는데 성남만 안 올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걷은 세금을 가지고 그 아껴서 우리 시민들 복지 정책 늘려서 밥이라도 좋은 거 주고 학교 지원하고 보육 지원하고 애 낳으면 출산 지원비라도 네. 주고 이게 낫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후보님 성남시 작잖아요. 한 100만. 우리 5천만 국민한테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무상 교복 15만 원짜리 아들이 몇 명인데요? 100만 명 줘야 되는데 이게 그거 됩니까? 그게? 교복 28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 그 절반이고 나중에 마저 드렸어요, 사실은. 네. 연말에 네. 드렸는데 전국에 다 해봐야 성남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전국에 똑같이 다 해도 성남에 1인당 8만 원, 9만 원 들었거든요. 네. 전 국민 다 하면 4조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400조의 1%예요. 1% 아껴서 성남 같은 정책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 되시면 바로 다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제가 교복 다 얻어 있고 막 치과 치료 다 되고 이제 치과, 앞으로. 치과 답변 4학년 되시는 초등학생. 거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저도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돈이 없어 안 돼요. 왜 그게 그러세요? 포퓰리스트예요. 네, 세 번째 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오해 리스트인데요. 아하, 이 재벌 자. 개혁 말씀하셔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재벌 개혁까지만 했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재벌 해체 막 이렇게 아, 말씀하셨는데 해체 말씀하셨다가 또 좀 바꿨더라고. 재벌 체제 해체. 체제 해체로.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이 되면 대기업 망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걱정스럽네. 야 참. 재벌 해체라고 하는 게 재벌 시스템을 없애자는 거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재벌 대기업들 주식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걸로 또 공격 받으시고 공격받아. 있더라고요. 왜 주식 가지고 있냐? 근데 이거는 재벌 대기업들을 그 소위 재벌 가문들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 회사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을 한다는 거죠. 소위 황제 경영, 가족 경영 이런 요소를 싹 긁어내자 암덩어리 같은 거니까 재벌 체제 해체를 하자고 했더니 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거다 저거.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연관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재벌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는 취업 형태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 중에 3명만 대기업에 들어간 거고 97명은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97명이 그 중소기업 잘 안 갈라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뭐 연봉이 일자리 질이라든가. 그렇죠. 연봉이 작아지고 또 비정규직이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소기업이 월급을 많이 줄래도 이 소위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소위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으로 근데 거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은 진짜 맞거든요. 저렇게 생각하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다 하청이나 이런 걸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무너진다든지 나빠지면 중간 밑에 다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정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아.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다른 데가 죽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도 죽습니다. 풀밭에 사자도 살고 토끼도 살고 풀도 사는데 말이에요. 네. 이거 토끼 다 잡아먹어버리면 나중에 그 사자도 죽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래 대기업 가고 싶어해요. 그게 대기업으로 갈 이 작은 구멍을 찾을 길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좋게 해서 기회를 넓혀야 됩니다. 와. 이 작은 기회를 놓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 어르신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설득이. 아 설득이 됐습니다. 네. 제가. 최근 이슈 어떻게 생각하슈? 제가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드입니다. 사드. 사드 배치 전적으로 지금 무효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 걸로 들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이런 게 지금 거의 완성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고고도 미사일, 뭐 대륙간 미사일 절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 없이 사드를 안 받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로도 못 막아요. 야, 아니, 후보님, 우리는 네. 이따가 네. 이거 하면서 네, 얘기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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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님. 네. 그 사드가 그야말로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거나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제가 100번이라도 찬성하죠. 네. 이게 예를 들면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사드인데 고고도로 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굳이 왜 고고도 미사일 쏘겠어요? 남쪽을 향해 쏜다면 저고도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리고 이 사드가 충북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고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드가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본토 공격 또는 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거예요. 세상이 다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다 해야 됩니까? 왜 거부 못 합니까? 거부를 하고 국익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구한말처럼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놓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미 사드는 대한민국이 결정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이 다음 달에 담판한다고 해요. 사드 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미국 겁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죠. 일단은 그러면 북한 핵이라든지 막는 방법은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무력으로 막기 위해서 이쪽에 방어 시스템 만들고 방어 시스템 만들면 거기 더 뚫기 좋은 거 만들고 계속 이런 무력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의 안보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평화가 그야말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되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제재 정책은 하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없냐. 니네는 북핵 개발 안 하면서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는 전쟁 위협을 더 겪지 않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햇볕 정책이네요. 거의.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요것만 하자는 게 아니고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책도 하되 이 포기하고 있는 이 정책도 추가해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를 봐서 두 개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 강도도 조절하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죠. 그냥 꺼내놓고 보면 종북 시장이라는 공격도 예전에 빨갱이 받으셨듯이 시장이라는 얘기를 저희 종북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종북이 아니시냐.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저는 북한의 이 3대 세습 체제라든지 이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체제라든지 저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자에다가 인본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집권을 하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 민주정부에서 했던 대북 정책을 뭐 계속 발전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는 또 다른 거 안 맞지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방식, 협상 방식이 매우 거칠어요. 왜냐하면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부동산 업자 그렇죠. 예. 출신이잖아요. 내가 미국에 손해봐도 저 혼내기 위해서 내가 확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상대가 위협을 느끼도록. 최종 결론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길로. 국익에 유리하게 그게 한다는 유리하죠.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만약 손해보는 짓을 했다면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담대한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이 막 뻥 이래가지고 겁주면은 아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는데 다 주고 이러면 끊임없이 뺏기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미군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거냐?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필요하지 않냐? 필요한 만큼 비용 솔직히 공평하게 냅시다. 깎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올리자, 2배 올리자 이러면 아이고 얼마 올려줄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 끝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 1대1로 트럼프하고 이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아베도 예? 당연하죠. 저는 시진핑도 예? 저는 대화해 볼 만한 상대다. 트럼프 미 대통령. 저는 설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재명은 합니다. 네. 뭐 우리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보님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재명은 꼭 반드시 합니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계속 나왔지만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게 기본소득 저도 1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그냥 해당 없습니다. 뭘 많이 벌면서 또 받으려 그래. 30세가 넘었죠. 훨씬 넘었죠. 훨씬 넘었죠. 아니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훨씬 넘었죠. 장애인 아니시고 아유, 농민 아니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저도 받는 줄 알고 이게 그러면 기본소득의 개념 같은 게 약간 차등해가지고 주신다는 건데 네. 어떤 건가요? 예, 그냥 대통령이 되면 즉각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예산, 그 국가 예산 이미 여러분이 내신 세금 네. 400조 원 중에서 7% 정도, 28조 원 정도를 이제 다른 용도 안 쓰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 28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어려운 계층만 골라서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그다음에 아동, 신생아까지 이렇게 하면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조 원 정도를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일종의 복지 지출을 하는 거죠. 어려운 계층들이니까 100만 원 정도를 주되 그냥 안 주고 반드시 동네 골목 상권에 쓰게. 야 우리 지역 성남시하고 화폐를 비슷하네요. 성남시에서 사는 거죠. 똑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아니네요. 이제 지역 현금을 주는 게 상품권, 아니고. 상품권으로 줘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서만 쓰고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만 쓰고 아. 성남 사람 성남 사람 쓰게 하면 이게 돈이 강제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살고 자영업자들 매출이 올라가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침체의 원인이 돈이 안 돌아서 그런데 강제로 이걸 돌게 해서 경제 순환,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바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린 더 바로 내는 건 없는 거죠. 전혀.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일자리예요. 지금 취준생들이 일자리 잡기가 너무 힘든데 100만 개 공공민간 합쳐서 이런 숫자를 들으면 사실은 저게 실현성이 있을까라는 가능할까? 생각이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막 그냥 돈 또 7% 막 말씀하시고 일자리 축하하면 1,000만 개 하죠. 던지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가능한 숫자만 딱 제시해요. 네. 첫째는 젊은이들 지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국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계획에 의하면 군인 수를 13만을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럼 전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에 10만 명을 무기, 장비, 전투 전문 요원으로 아예 모병을 하자. 이야 모병절 한다고요? 네, 10만 명만, 일부만. 두 번째는 지금 대기업에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싸우잖아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예를 들면 개발을 하거나 4차 산업에 종사할 사람들을 한 10만 명 정도를 만들어서 보수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 하나 만들고 지금 교육 현장에 보면요. 임시 계약직 교사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조금 비용 더 주고 정규직으로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임시적 조치예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뽑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 8시간 일 안 하고 보통 2-3시간 일 공짜로 더 해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맨날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말고 네. 주 40시간 이상 일시키면 월급을 50%더 주고 네.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하고 이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도 안 지켜요. 이렇게 제 사장님이에요. 직원들 막 그냥 막 아, 야구 수당도 안 주고 막 시켜 먹어요. 52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35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불법 노동만 없애도 33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약속한 법, 규칙만 철저하게 지켜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생기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용주가 누구 같습니까? 뭐 삼성 아닙니까? 이재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천만의 나라입니다. 국가가 최고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법을 안 지켜요. 정부부터 먼저 법 제대로 지키고
또 초과굴로 시키면서 그러지 말고 뽑을 만큼 더 뽑고. 그 세 번째 공약이 야권 연합 정부 이거 대연정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같기도 하고. 야권 연합 정부 이거 어떤 건가요? 안희정 후보 대연정 같아요. 아니죠, 아니야, 그렇죠. 달라. 그게 좀 헷갈리긴 한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좀 이 비정상적인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생기게 하는 이 정경유착, 정치 비리, 소위 경제 고마해라, 비리 이제 고마해라,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좀 고마해라 다 그만하고 꼴배기도 고마해라. 이제 정상적인 나라 좀 돼보자 맞습니다. 라는 게 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세력과 책임을 물어야 될 세력을 분류를 해야지 둘이서 손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물어야 될 세력이 있는데 너무 작다. 민주당 다 해봤자 반이 안 된다. 그러면 소위 야권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쪽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야권 연합에 바른정당이 포함됩니까? 안 바른 됩니까? 들어갑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바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바른정당은 강 건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 정의당하고 건너서 자기들끼리 국민의당 나는 거지. 대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져야 될 세력하고 손을 잡게 되면 과거에 소위 이제 야권이 제대로 이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될 뻔했는데 네. 그걸 못하게 한 게 소위 삼당 합당이거든요. 그렇죠. 그 소위 새로운 신삼당 합당 형태가 돼서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청산을 안 하고 그냥 무마하고 가는 걸로 소위 통합이 아니라 봉합해놓고 실제로는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통합 얘기 한번 꼭 하고 싶은데 예, 네. 하세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도둑이 몇 명 있어요. 그 도둑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고 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통합하는 방법은 그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을 놔두고 그 도둑들까지 합쳐서 적당히 무마하고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게 가는 게 통합이 아니고 도둑들은 도둑질을 못하게 한 다음에 해야 자연스럽게 진정한 통합이라는 거예요. 적폐청산과 통합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네, 같은 알아듣겠고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적인 공약 3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길어요. 이거를 그냥 간추려서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네, 저 네. 일자리 자, 다시 할게요. 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불만 앞으로 생길 거야. 일자리 100만. 기본소득 실현 보여줄게. 행동으로. 내 공약 이행률 알잖아. 96%. 처음 해보시는 건데. 와, 이거만 해주면 돼, 이거만. 오, 괜찮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에 나올 후보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드로메다로 사라진 개념들 중에 꼭 다시 대한민국으로 갖고 왔으면 하는 그런 개념 뭐가 정치 있을까요? 개념. 예. 저는 공정이죠, 공정. 공정이 사라졌어. 네, 예. 공정이 사라졌어요. 공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공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가치 찾아가지고 대한민국에 꼭 이렇게 쫙 깔아놓고 싶은 개념. 공정한 나라,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 공정한 세금, 공정한 복지, 공정한 일자리. 네. 정말 공정한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가시죠. 대한민국을 구하러 갑시다. 자,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마이크 떨어졌어요. 가시죠. 이 일기장을 사모님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프로포즈한테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아. 이게 백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뭐 반짝반짝한 걸 뭔데, 받고 이게. 싶지. 이걸 뭘 받고 싶어. 이 반지도 아니고 이걸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참 황당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 외형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 마치고 이제 변호사 개업한 그 젊은 새파란 변호사니까 뭐 좀 괜찮다면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험한 삶을 산 사람이고 또 앞으로 결국은 또 이 사회운동을 해서 판검사 이런 거 포기하고 안 하고 일부러 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다. 내 다 보여줘야지 나중에 소가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품의 일종의 예를 들면 하자는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설명서. 제품 설명서 나 이런 사람이야. 정확하게 보여줘야 그러면 그걸
보았을 때 반응. 사모님의 반응. 제가 보기엔 안 읽은 것 같아요. 공장 다니면서부터 쓴 일기장에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그때도 똑같이 본인은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했지만 아직도 그 환경에 있는 식구들, 이웃 사람들, 친구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한결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비싸진 않지만 필기구로 우리 안희정 후보에 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격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있던 이 시기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때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자는 뜻으로 필기구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